현재 시장 상황은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아니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단계도 아니기에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강세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약세장으로 전환되려면 물가 상승에 의한 긴축 같은 명확한 조건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급락장으로 전환될 만한 특별한 요소가 시장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느 것이 더 매력적인지 묻는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싸지만 모멘텀 측면에서는 삼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이미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반대하며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는 증시 변동성이 심해 코스피 5000선이 무너지는 등 공포감이 극에 달했으나 하루 만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5286포인트로 마감하며 하루 만에 6.84%라는 경이로운 상승폭을 기록하며 강력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급등락의 배경에는 1월 한 달 동안 지수가 24%나 오르면서 시장이 잠시 쉬어가고 싶어 했던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마침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그의 매파적인 과거 성향 때문에 시장이 긴축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하락의 빌미가 되었습니다. 돈을 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의 성향 탓에 금 가격이 빠지고 은도 폭락했으며 코스피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약 3조 원 가까이 매도했고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현금을 확보하려는 심리까지 겹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국내 증시가 폭락할 때 나스닥 선물 지수도 1.5%가량 급락하고 있었기에 공포감은 더욱 확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본장이 열리자 케빈 워시가 실제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월가의 평가가 하루 만에 뒤바뀌었습니다. 워시 역시 물가가 안정되면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할 인물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ISM 제조업 지수 설문 결과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미국 시장의 훈풍은 국내 증시 개장과 동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고 아침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며 강한 상승 출발을 알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점이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목표가 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JP모건과 모건스탠리 같은 외국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추정치를 공격적으로 올리며 매수를 부추겼습니다. 2027년에는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 삼성전자의 이익 규모가 가장 클 것이라는 파격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전망이 밝은데 어제 주가가 빠졌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인식되어 급격한 자금 유입을 불러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11.37%가 오르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기염을 토했고 이는 저도 본 적 없는 기록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수익 비율인 PER은 여전히 8배 수준으로 10배조차 되지 않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어제의 하락은 과열되었던 시장의 열기를 식혀주는 약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건강하고 가파른 상승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블랙 먼데이 이후 강력한 반등이 나왔지만 이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강세장이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세장은 꺾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약세장이 오지는 않습니다. 약세장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긴축이나 경기 침체와 같은 명확한 경제적 트리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지만 현재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며 통제 가능한 수준입니다. 파월 의장 역시 올해 1분기가 지나면 물가가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 언급했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케빈 워시 신임 의장도 물가만 안정된다면 굳이 긴축을 고집하지 않고 시장 친화적으로 금리를 낮출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리를 안 내리면 소송하겠다고 말한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강력한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즉,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만 아니라면 고통스러운 긴축 사이클은 끝났고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을 강력하게 이끄는 주도주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며 반도체 업황의 상승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내년에 더 늘어날 전망이며 1분기 실적 또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추세는 견고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꺾이는 시그널을 확인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이익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고점을 논하기 이릅니다. 물가 안정과 반도체 실적 호조라는 강 세장의 두 가지 핵심 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았기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가격 부담 때문에 어제와 같은 급락이 언제든 나올 수 있지만 이는 건전한 조정일 뿐 추세 전환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가 급등에 따른 피로감 외에는 시장을 폭락장으로 몰고 갈 만한 구조적인 악재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증시 대기 자금인 고객 예탁금이 111조 원에 달해 코로나 시기 유동성이 가장 풍부했을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과거 70조 원 수준에서 40~50조 원까지 줄었던 예탁금이 2배 넘게 폭증했다는 것은 시장의 기초 체력이 튼튼함을 의미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코인 시장은 부진하고 부동산은 규제로 막혀 있어 갈 곳 잃은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어 풍부한 유동성 효과가 아직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블랙 먼데이 사태, 당시 외국인과 기관은 4조 원이 넘는 매도 폭탄을 던졌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5조 원 넘게 순매수하며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과감하게 매수하는 역발상 전략은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타당하고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어제 용기 있게 주식을 산 분들은 오늘 큰 수익을 보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냈지만 일부는 급등세의 차익을 실현하며 매도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공포스러울 때 주식을 모아가는 전략은 유효하지만 이미 과열권에 진입하여 급하게 오를 때 맹목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강력한 반등을 이끈 핵심 섹터는 단연 반도체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1% 넘게 오르고 하이닉스가 9% 상승하면서 오늘 전체 시장 상승분의 거의 절반을 이 두 기업이 책임졌습니다. 반도체 외에도 스페이스X와 xAI의 합병 상장 소식에 관련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이나 우주항공 섹터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지분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2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이 돌면서 재건 사업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건설 기계와 굴착기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특정 섹터만 오른 것이 아니라 반도체를 필두로 건설, 종합상사, 시멘트 등 대다수 업종이 골고루 오르는 전형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가 16만 전자를 돌파하고 하이닉스가 90만 원대에 안착했지만 전문가들은 이익 증가 속도가 주가 상승보다 빠르다고 평가합니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650조 원 수준인데 올해 영업이익이 1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PER은 5배 미만입니다. 이익 체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내년 영업이익 전망치가 최대 230조 원까지 나오고 있어 이를 대입하면 PER이 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2028년에 꺾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지만 현재의 실적만 놓고 보면 주가는 너무나 쌉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20만 원을 가고 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넘기는 것은 지금의 막대한 이익 규모를 고려할 때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가격 상승과 실적 호조가 이어지겠지만 하반기에는 사이클의 고점을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점을 섣불리 예단하고 주식을 일찍 팔아버리면 나중에 더 크게 오르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하는 포모 증후군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 시장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빅테크 기업들이 재고 확보를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C용 디램 가격이 작년보다 6배나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없어 오늘 사는 것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PC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도 부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반도체 가격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기업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실제 필요량보다 2배,
3배 주문하는 중복 구매 현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2분기나 3분기에 이런 가수요가 터지면 반도체 가격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재기 현상으로 주가가 오버슈팅하며 비이성적으로 폭발할 때가 오히려 비중을 줄여야 할 조심스러운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런 과열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섣불리 예단하지 말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디램 가격 상승 기울기가 꺾이거나 이익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는 등 자신만의 확실한 매도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HBM보다 범용 디램의 마진율이 더 높아지면서 수익성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는 HBM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보다 범용 디램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메모리 3사가 HBM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공간을 많이 차지하여 자연스럽게 범용 디램 생산이 줄어드는 감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의도적인 감산이 아니라 HBM 올인에 따른 구조적인 공급 부족으로 인해 범용 디램 가격과 마진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엔비디아 칩뿐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등에서 범용 디램과 낸드의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비싼 HBM 대신 범용 메모리를 사용하는 수요가 늘면서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입게 됩니다. 이번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과거 닷컴 버블 당시 인터넷 시대가 열리던 46개월 상승장과 매우 유사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 사이클은 2년으로 짧지만 AI 투자는 국가와 빅테크가 주도하기에 사이클이 훨씬 길게 지속됩니다. 인터넷 사이클과 비교해보면 이번 상승장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지며 길게는 2027년 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플레이어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셋뿐이라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상승장을 길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최근 TSMC 최고 경영자가 빅테크 CEO들을 만나고 와서 자신들의 투자 부족으로 칩 공급 병목이 생겼음을 시인했습니다. 이에 TSMC는 설비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오히려 삼성 파운드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빅테크 입장에서는 TSMC 독점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나 인텔 같은 대안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수율만 안정화시킨다면 빅테크들의 AI 가속기 수주를 따내며 파운드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부터 파운드리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원스톱 턴키 솔루션을 무기로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TSMC는 HBM을 직접 만들지 못해 SK 하이닉스의 제품을 받아야 하지만 삼성은 자체적으로 모든 공정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직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턴키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않지만 삼성은 기회만 준다면 완벽하게 해내겠다고 자신감을 보입니다. 만약 이 원스톱 솔루션이 검증되어 수주에 성공한다면 삼성 파운드리는 누구도 예상 못한 엄청난 성장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반면 엔비디아 주가는 최근 18개월간 큰 상승 없이 정체 구간에 머무르며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점 대비 20배나 올랐다는 가격 부담감과 구글 등 경쟁사들의 자체 칩 개발로 GPU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병목 현상은 메모리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인공지능 시대의 주도권과 왕좌는 GPU에서 메모리로 넘어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춤하는 사이 미국의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이 작년 5월부터 무섭게 질주하며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올랐습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9배나 오르는 동안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도 동조화되어 함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주가와 연동되었지만 이제는 독자적인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수혜를 입으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도주가 한번 상승 추세를 타면 보통 1년 이상 지속되는데 메모리 주도 장세는 이제 겨우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따라서 기간 조정이나 가격 부담이 크지 않아 올해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섹터가 여전히 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 하나를 고르라면 밸류에이션 매력은 하이닉스가 더 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상승의 모멘텀 측면에서 본다면 파운드리와 범용 메모리의 수혜를 동시에 입는 삼성이 더 강력합니다.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을 하지 못하지만 삼성은 테슬라 자율주행, 칩 수주 등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도 TSMC를 견제하고 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삼성 파운드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를 단순히 메모리 기업으로만 보지 말고 파운드리 턴어라운드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인 소부장 섹터 중에서는 원익 IPS가 대장주 역할을 하며 주가가 바닥 대비 6배 넘게 폭등했습니다. 워낙 좋은 기업이지만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소부장 주식에 진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미 보유한 투자자의 영역일 뿐 추격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급등한 소부장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숨겨진 가치가 있는 KC 같은 기업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KC는 반도체 소부장 자회사들을 거느린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디스카운트를 받아왔기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덜 오른 상태입니다. 자회사들의 이익을 합치면 500억 원에 달하는데 시가총액은 4,100억 원 수준이라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과열된 종목을 무리하게 쫓기보다는 이렇게 실적 대비 저평가된 소부장 기업을 발굴하여 공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월에 뜨거웠던 현대차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2월 한 달간은 잠시 쉬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2배 가까이 올랐기에 에너지 응축 과정이 필요하며 이 기간을 이용해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2월에는 잠시 쉬어가는 자동차 대신 설 연휴와 중국 춘절 특수를 누릴 수 있는 내수 소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일본 단체 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갈 곳 잃은 유커들이 대거 한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한국행 항공권 예매가 3.3배나 급증했다는 데이터는 서울로 몰려올 관광객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이미 서울 시내 호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국인 관광객까지 가세하면 호텔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예상됩니다. 서부 T&D나 GKL 같은 호텔 및 레저 관련주를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면 반도체 조정 시 계좌를 방어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수출주나 기술주가 흔들릴 때 내수주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분산 투자 차원에서 꼭 필요한 섹터입니다. 과거에는 면세점이 필수 코스였지만 최근 관광 트렌드가 백화점 쇼핑으로 바뀌면서 신세계 같은 백화점주의 수혜가 기대됩니다. 특히 단순 유통을 넘어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부각되는 기업을 봐야 하는데 신세계는 강남 고속터미널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 이마트 역시 본업 부진에 가려져 있지만 동서울 터미널 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자회사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마트를 성장성 없는 마트 회사로만 보지만 알짜 부동산 자산을 고려하면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또한 창고형 할인 매장인 트레이더스가 코스트코와 경쟁하며 연간 1천억 원을 벌어들일 정도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 가치와 현금 창출 능력을 겸비한 내수주들은 2월 변동성 장세에서 훌륭한 피난처이자 투자 대안이 될 것입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등 작년 주도 섹터들도 여전히 좋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2월에는 소강 상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산주는 우크라이나 종전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으므로 뉴스 흐름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전력기기 섹터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을 공급하는 혈관으로서 변압기뿐만 아니라 전선과 구리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산업입니다. 특히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전력망 구축 수요가 폭발하면 대한전선 같은 전선 기업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게 됩니다. 전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GNC 에너지 같은 비상발전기 업체까지 포함하여 전력 인프라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인 사이클로 봐야 합니다.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은 실적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에 따라 하루 만에 15%가 급락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성장세는 변함이 없기에 주가가 억울하게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위아래가 모두 열려 있어 대응하기 까다롭지만 아직 긴축 시그널이 없기에 섣불리 하락장을 예단하기보다 강세장 마인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제처럼 시장이 폭력적으로 하락할 때 공포에 질려 투매하기보다는 조정장을 이용해 주식 비중을
과감히 늘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미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언제 팔아야 할지 고민되겠지만 종목의 성격에 따라 매도 전략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며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추세가 꺾이는 확실한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주가가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이며 이를 묵묵히 이겨낸 투자자만이 그동안의 거대한 수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 단순히 시장 분위기나 유동성에 편승하여 실체 없이 급등한 테마주들은 욕심내지 말고 과감하게 이익을 실현하고 빠져나와야 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덩달아 오른 부실한 종목들을 정리하여 삼성전자 같은 확실한 우량주로 교체하는 리밸런싱 전략이 필요합니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삼성전자가 5만 원대였고 더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를 사라고 하면 비난을 받았지만 결국 대중의 공포를 역이용하여 뚝심 있게 투자한 사람들만이 지금의 과실을 맛보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기에 언젠가는 떨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오지도 않은 하락을 미리 걱정하여 상승장의 초입에서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지수 3,000포인트를 언급하며 강력한 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강조하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열었듯이 코스닥 정책 또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단순한 투기판이 아닌 건전한 벤처기업의 육성장으로 체질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입니다. 부실기업은 퇴출하고 우량기업을 유치하여 코스닥 시가총액을 1,000조 원대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은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입니다. 만약 코스닥이 하이닉스 시총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엄청난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은 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하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계산할 때 분모인 주식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주당 가치가 올라가므로 이는 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동력이 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과 배당 확대를 발표하며 모범을 보였기에 다른 기업들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주주 환원 정책이 자리 잡으면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5,000포인트를 넘어 6,000 시대로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도 저평가받았던 SK 같은 지주사들이 법 개정의 최대 수혜주가 되어 제 가치를 찾아갈 것입니다. SK스퀘어 같은 경우 하이닉스 지분을 많이 들고 있어 사실상 하이닉스 주가에 연동되는 레버리지 투자처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현금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할지 묻는다면 저는 포트폴리오를 철저히 분산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우선 부담이 적고 소외되었던 백화점 호텔 같은 내수주나 건설업종에 전체 자금의 20-30% 정도를 배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담아야 할 1순위는 여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장주입니다. 반도체 섹터에는 전체 자금의 30에서 50%까지 비중을 실어도 좋으며 조정이 올 때마다 과감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다만 2월 시장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나머지 20-30%는 반드시 현금으로 남겨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이번 강세장 사이클의 고점은 코스피 6,000포인트까지도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합니다. 제가 증권업계에 입문한 지 21년이 되었지만 80년대 후반 3저 호황기 이후로 이렇게 가파르고 강력한 상승장은 처음 경험합니다.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 만큼 두려워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믿고 따르되 과열된 구간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2월 시장 한 줄 평을 남기자면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이 확실하게 갈리는 차별화 장세 속에서 변동성 파도를 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반도체라는 확실한 중심축을 잡고 내수주라는 안전판을 곁들이며 현금이라는 무기를 아껴두는 스마트한 전략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급등하는 종목을 쫓아가다 넘어지지 말고 좋은 기업이 쉬어갈 때 동행한다는 마음으로 투자한다면 분명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코스피 6000 시대가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계좌가 붉게 물들기를 기원하며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